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도 그러한 작은 원자로를 진흥시켜 온 게 벌써 30년 넘어요. 적게는 10만 년에 한 번, 길게는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난다는 그런 원자로들이거든요. 원자. 근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갔었고요. 그게 1981년이죠 아마.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유학은 MIT에서 했었고 학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쪽에 두 번째는 핵기계공학. 사실 핵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핵무기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야간 거의 24시간 공부, 연구 쉴 틈이 없었죠. 특히 졸업 앞두고 한 달은 인간이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싣고 이제 프랑스 가는 비행기에 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탈이 있었죠. 그때 그 박사학위 마지막 6달 동안에 특수 문제란 걸 했었는데 그게 유체학적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관련된 걸 썼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 이제 지도 교수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균열이잖아요. 그렇죠? 핵 분열 대신 핵균열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 이름은 이제 키운입니다. 키운. 너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아마 활동할 때쯤 그리고 내 머리처럼 그분이 아주 백발로 하얀 분이셨거든요. 될 때쯤에는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특수문제 한번 해보자. 기계공학과 교수셨는데 그때 이게 뭐냐면은 자두만한 걸 앵두만하게 꽉 누르는 유체각 기술. 360도 입체각으로. 그거를 6개월 동안 연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수계산, 손계산으로.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구좌표란 말이죠. 구니까. 그런데도 손계산이 가능해요. 그분이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손이 좀 떨리시잖아요. 깨알같이 벌레처럼 쓰신 걸 제가 밤에 해독하고 그렇구나. 이걸 그래서 공식이 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누르고 이게 좀 약해? 그럼 이쪽을 좀 같이 조정해. 이쪽 올리고 이쪽은 약하게. 이렇게 360도로 누르는 그 이제 학기 말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A 플러스를 받죠. 근데 거기는 그냥 A라고 받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귀국한 다음에 한참 있다 귀국했지만 이런 그 핵 무장 또는 북한 핵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판단 그리고 우리로서의 어떤 그 준비 태세 이런 걸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로 왔었고 그때 서울대학교 와서 처음 시작한 게 미래형 원자로 항상 대학교에서 미래를 쳐다보니까요. 그래서 미래형 원자로를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보면은 소형 원자로 SMR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1990년대 중반이니까 벌써 30년 돼 가는데요. 그때부터 그걸 하면서 이걸 할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게 그 비용 대비 또 효과 그리고 이익은 얼마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파도 안전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맞춰지질 않더라고요. 이거는 대형 원자로하고 맞지 않고 나중이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그때는 태양광 풍력이 이렇게까지 발전 안 했었거든요. 먼 미래 그 당시 한 15년 20년 후. 근데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 원자로하고도 상용 가치가 떨어지고 태양광 풍력하고도 밀리고 하니까 사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원자력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게 미국에서 바람 불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그 냉전이 끝나고 그동안 원자력 발전 안 했단 말이죠. 스리마일섬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버텼었던 게 핵무기 개발.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단 말이죠. 러시아도 이제 뭐 미국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쇠락했고, 네. 물론 구소련이 쇠락하고 멸망하고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생겼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견줄고 뭐 이렇게 견제할 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버티던 잠수함, 잠수함 아시다시피 원자로만 있고 재래식 무기가 들어가는 그런 핵 공격 잠수함 또는 원자로도 있지만 핵무기도 실은 그야말로 핵 전략 잠수함. 여기에 그 인력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그마저도 이제 그 냉전이 끝나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조금 쇠락하고, 물론 중국이 올라오긴 하지만 아직은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보나 핵무기를 보나 잠수함을 보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게 이런 게 이제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찾는 게 뭘까요? 핵 잠수함에 들어갔던 조그만 원자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대형 원전, 스리마일섬이다, 체르노빌이다, 후쿠시마다 다 망했잖아요. 네. 녹고 굳고 뭐 경우에 따라서 터지고, 물론 원자로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수소가 폭발했다, 전기가 폭발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자력은 아닌데, 그런데 그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작은 원자로를 만들자. 그래서 SMR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하지 않고 SMR 하면 영어로 쓰면 뭔가 굉장히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네. 저 같은 그 조금 촌스러운 사람이 소형 모듈 원자로 다 SMR 하잖아요. SMR 하잖아요. 그 황금알처럼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SMR이라는 게 네. 아닙니다. 이런 그 흑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볼 때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SMR. 왜냐면 대형 원전에서는 벌써 이제 실패했고 손을 떼버린 사이에 어디가 올라왔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 때 탈원전하면서 또 이제 쇠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다시 키우지만 아직은 회복되려면 한 2, 3년 더. 왜냐하면 5년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데는 정확히 그 횟수 곱하기 2가 필요해요. 10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대형 원자로.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SMR이 된 거죠. 네. 우리도 황금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중국도 보니까 그래 미국하고 한국이 근데 일본도 할 것 같고, 후쿠시마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후쿠시마는 벌써 이제 뇌리에 이런 원자로는 언젠가 또 터질 수 있어. 이거 지우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굳이 후쿠시마 이거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 물을 막 방출하려고 하고. 공해상에 버려서 아주 파렴치하게. 그래서 일본도 그러면 SMR을 해야 되겠다. 일본 지금 SMR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보니까 그래 우리도 이제 잠수함 만들 일도 없는데 이거 하자. 러시아가 뛰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 중국도 뛰어들고. 그냥 갑자기 그냥 SMR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볼 때도 이게 왜냐하면 이게 표심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경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상북도 그쪽 주민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설령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물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 나라에 지은 다음에 괜찮은지 안전한지 경제적인지 한 10년 20년 보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막 들어온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가서 약속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양해 가서 못 들어줘.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개발해서 미국에서 운전 또 유지 보수한 다음에 괜찮아. 그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하고 프랑스 거하고 캐나다도 합니다. 미국 거하고.
그렇게 들어온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미국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로를 사실은 서울대학교 와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사반세기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그걸 했습니다. 미래형 원자로. 근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아니구나. 아니구나. 태양광, 풍력이 버티는 동안 뭔가 제3의 기가 막힌 그 정말로 지속 가능 에너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핵융합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참 잔인하게도요. 애석하기도 하지만 항상 하려고 보면 앞으로 30년이 필요한데 지금 기술 가지고 안 돼. 1억 도를 1년, 5년, 10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유지할 수는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핵폭탄 터뜨리면 1억 도가 돼요. 이거는 쓸모가 없죠. 순식간에 터져버리니까. 두 번째 방법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걸어주면 마구 돌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1억 도, 1억 8천만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원자폭탄은 안 되지만 전자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1억 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전기가 우리가 뺄 수 있는 전기보다 엄청나게 많다면은 더 들어가는 거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늘 과학자들이 저도 그 근처에 있긴 했죠. 저는 이제 핵 분열. 왜냐면 이름이 균열이니까 분열을 해야죠. 그래서 분열을 했는데 이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 235를 깨는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 수소, 특히 중수, 삼중수를 좀 붙이는 이런 거. 근데 늘 앞으로 30년.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젊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이렇게 된 게 지금 벌써 60년 됐거든요. 지금도 30년 더 달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또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늘 앞으로 30년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30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이 우리 지구가 살고 바다가 살고 대기가 살고 인류가 살고 문명이 유지되잖아요. 앞으로 30년.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핵융합은 제외되어 가요. 왜냐면 또 30년 달랐는데 우리는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은 그 핵 분열이요.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계통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근데 더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죠? 기후 이변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생각해 봐요. 우리 웅단을님 봐요. 바람도 햇볕도 이거 기후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후에 의존해야 하는 풍력과 태양을 리스크가 있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에너지 저장 계통을 해서 흐린 날 미리 아꼈던 걸 쓸 수 있는 바람이 굉장히 근데 바람도 태풍은 못 써요. 왜냐하면 바람개비가 부러져 버린 적당한 정도 뭐 초속 20m 정도 그러니까 좀 유쾌한 정도. 근데 태풍 오면 굉장히 풍력 발전될 거 아니요. 다 망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때. 그러면 그때 물론 풍력이 넘어가기도 하지만요. 그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지 않으면 이게 태양 광판이 또 과열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력할 때 들어가는 이런 소위 이제 바람개비 우리 풍력 터빈이라고 하죠. 윈터바인이라고 하는데 터빈 또 태양광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폐품이 된단 말이죠. 저기 보세요. 리튬 배터리 같은 건 나중에 폐품이 되면 이게 양이 엄청나요. 이거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제가 태양광을 망하게 해서라고 아니고 이제 과학이니까요. 거기서 나온 양은 산더미 같아요. 우리 난지도 아시잖아요. 그게 중국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당면 문제가. 근데 우리는 중국은 넓기라도 하죠. 미국도 넓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양으로 따지면 별거 되지 않은 그 핵 폐기물 그 땅도 지금까지 30년, 40년 가까이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는 건 그 다음 문제니까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개발하는 게 먼저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SMR이 파고 들어왔지만 그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전공 마지막에 자기 소개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지금 우선 네. 좀 궁금한 게 네, 그래요. 그러면 SMR도 터질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웅달님 생각해봐요. 왜 이게 문제가 되죠? 물이 있어야 될 때 물이 없는 거예요. 후쿠시마도 그랬고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송전탑, 배전탑 무너졌잖아요. 체르노빌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스리말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이 있으려면은 펌프가 돌아야 되고 펌프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전력이 끊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후쿠시마 볼까요? 자, 지진이 났어요. 네. 규모 9.0이면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경주에 있는 3점 얼마 그하고는 10만 배 정도. 그거 했는데도 서울 흔들렸는데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9면은 근데 그게 다행히도 후쿠시마가 아니고 저기 먼 바다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지진은 그래도 견뎠는데 근데 한 가지 거기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지진에 멀쩡하게 원자로 선 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균열이 같더라고요. 건물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이면은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내진성 지진을 견디게 설계를 하는데 9.0동 그리고 이제 지진은 수평 운동이잖아요. 막 흔들면은 어딘가 금이 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참 잘못된 설계인 게 무거운 게 해결료 집합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백 개, 1000개 정도가 위층에 있어 3층, 4층 높이에 있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놓거든요. 옛날 설계라 공간 활용한다고. 원자로가 바닥에 있고 위에다가 놨는데 그게 흔들흔들하니까요. 해결료 저장소거든요. 거의 다 금이 간 거죠. 그리고 쏟아져 내리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4호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재장전이라는 게 연료를 갈아 끼우고 유지 보수를 하고 뭐 닦고 용접하고 예를 들어서 새는 데 있으면은 밀봉하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로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또 흔들흔들하니까 그게 무너져 내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2, 3, 4.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원자로는 정지. 그러니까 해결료 집합체를 이제 더 이상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어봉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는 또 브레이크가 보통 우리는 위에서 확 떨어지니까 중력 때문에도 훅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위에서 전기가 나오는 원자로 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잘 들어갔어요. 1, 2, 3호기, 4호기는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었고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균열이 가니까 원자로는 섰지만 물은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슬슬 펌프나 이런 데서 새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해일이 45분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됐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빠져나갔죠? 근데 이제 어떤 물이 있어. 그 동안에 송전탑이 끊어져 버리니까. 발전소인데 전기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럼 발전소가 맞습니까, 이거? 그냥 건물이죠. 그렇죠. 그냥 무허가 건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고, 네. 건물도 아닌 창고. 네. 네. 대형 창고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그럼 제어봉이 들어가서 원자로가 이제 멈춰졌고 핵 반응은 멈췄지만 이게 또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자동차 멈췄지만 과속했던 차량들은 바퀴 자국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끽 하면서 지금도 가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서려면 제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진 때문에 금이 갔고 두 번째는 이게 가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공급되는 것 자체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물이 들어간 배관이 또 끊어지니까 물이 줄줄 새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던 물은 다 담수 끊어져 버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집어넣어야죠. 네. 근데 도쿄 전력이 실수를 한 거죠. 바닷물이 들어가면 원자로는 이제 그대로 멈춰요.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는 못 돌려요. 못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인 게요. 그때 제가 말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원자로는 어차피 못 쓰게 돼서 다 녹았을 거야. 굳고 엉망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바닷물이라도 집어넣어.
펌프가 안 들어가. 그러면은 직원들 자동차라도 전부 가져와주고 그 배터리 있잖아요. 다 연결. 몇백 배 연결하면 펌프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총리가 갓 나온 또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일본의 원자로가 녹았다. 그래서 그 배터리 총리가 오는데 뭐 직원 차량 수백 대가 해가지고 연결하고 이 볼성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녹아질 리가 없어. 물론 일본말로 했겠죠. 혼자는 물론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6시간, 9시간을 안 넣어버렸어요. 지연된 거구나. 그게 그 원자로 사고 때 골든 타임이 2시간이에요. 네. 정확히는 1시간 반, 네. 180. 6시간이나 됐으니. 상당히 가죠. 그렇죠. 90분 정도를 넘기면 안 돼요. 그걸 넘겼다가 수리마일이 그래도 수리마일은 멀쩡했죠. 원자로 녹지도 않고. 근데도 나중에 보니까 해결로가 절반 녹았어요. 90분 동안에. 근데 여기는 90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는 그래서 나중에 하고 이제 바닷물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그걸 들어갔다가 다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헬리콥터라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자존심이다. 그래서 또 그냥 계속 줄줄 새는 펌프 써가지고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기는 시켜지죠. 근데 그 시간 또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저 녹아버리고 그리고 원자로가 이제 구멍이 붕 뚫려버리고 다 끼요. 원자로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밑바닥은 이 정도. 우리는 더 두껍게 만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옛날 거라서 그 당시 30년 넘었던 거라서 설계도 잘못됐고 조금 미국 걸 그대로 들여가가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그 불이 고리로 할 때는 지진 설계, 지진에 대해서 그건 됐는데 그리고 뭔가 방파제를 해야 되는데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역사를 따져야 되겠죠. 역사를 따져서 12m인가 온 적이 있었답니다. 쓰나미. 저는 뭐 지진 해일이 맞는 우리 편이고 지진이 12m짜 13m가 온 적이 있었는데 도쿄 전력이 그건 뭐 아주 오래전 것이고 아마 역사 기록이 잘못됐겠지 하고 10m. 낮췄구나. 그게 돈이 도쿄 전력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기업이 아니고 민영 기업이라 돈이라 우리 같으면 모르죠. 국영기업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 저도 그때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 권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고가 있었으면 제일 큰 거는 지진 해일이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그때 왔으니까 이제 안 올 거야. 확률이니까. 근데 웬걸 그게 2011년 3월 10일 날 오고야 말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콸콸 넘어. 그것만 세웠으면. 근데 그걸 고지고 때렸었고 세웠던 게 후쿠시마가 2개가 있습니다. 제1원전. 다이이치의 1, 2, 3, 4, 5, 6. 4, 5, 6 거기는 의용 유지 보수 중이라 원래 서 있었고 5, 6 거기는 그러니까 괜찮았고요. 4, 5기는 원자로 안에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4, 5는 괜찮아. 1, 2, 3, 5기가 이제 그대로 지진 해일 때문에 침수되고 다 녹은 거죠. 지금도 일본 정부 인정 안 해요. 그래요. 1호기만 녹았다는 게 발각이 됐죠. 2달 전에. 제가 예측을 12년 전에 했는데 그게 드디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괴담 유포자라고 되는데 이 증명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괴담의 과학이다. 다 무너졌다. 근데 지금도 버티고 2호기, 3호기는 괜찮아. 언젠가 또 나오겠죠. 단순 계산이에요. 90분 넘긴 게 아니고 9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600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540분이라면 그거는 그냥 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자로 구멍이 뚫렸죠. 그 이유는 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 막 올라가요. 그 핵 반응은 멈추지만 이제 분열은 멈췄거든요. 근데 방사선이 막 나.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따끈따끈한 에너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원자로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물만 있으면 아무리 으깨진 다음에도 아무리 녹고 굳은 다음에 또 핵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요. 지금도 그 증거가 있거든요. 어쨌든 도쿄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있어요. 왜냐면 그때라야 나올 수 있는 방사선 원소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우리보다는
얇아요. 이 정도 10cm, 12cm. 네. 근데 온도가 3000도, 4000도가 미국 1200, 1450 정확히는 도면은 섭씨로요. 높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기 브레이크가 거의 있었다고. 그러니까 먼저 브레이크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동차는 그냥 가속밖에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 먼저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설계상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에서 정지봉이 들어갑니다. 그 전기가 딴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전기를 바로 빼니까 위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훅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원자로 구멍이 한 최소한 거의 조금 과장 1m 정도 그냥 완전히 구멍 나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하와이 용암 아시죠? 네. 처럼 핵 연료가 막 스멀스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 닿죠. 바닥은 콘크리트니까. 근데 콘크리트도 녹아요. 1200도면 네. 콘크리트도 녹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않은 거기도 또 균열이 갔죠. 금 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은 들어가니까. 그런데 또 지하수가 또 거기를 와요. 이게 참 수맥 위에다 지었어요. 그것도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이 무슨 사고 날 리가야. 근데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 핏물, 뭐 눈이 오면은요 슬픈 눈물이 아니고 지하수 이게 으깨져 가지고 그리고 그냥 으깨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온갖 방사성 물질들, 부식 물질들, 플루토늄이랑 독극 물질 섞여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400톤씩 못 잡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하느님이 도와서 처음에 나갈 때는 이 여과기처럼 다 잡아주거든요. 저기 알프스라고는 흡착기 그게 여과기거든요. 근데 자연 여과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다 갈려. 지금은 이제 작동을 안 줘. 막 덕지도 붙여버렸으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그 방송 물질은 다 그냥 바다로 가죠. 그게 이제 하루에 400톤이었는데 뭐 줄였다고 해 100톤인지 그건 모르죠. 나가는 게 그 이야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모아둔 게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건 후쿠시마 이야기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걸 빨리 덮어버리고 이제 SMR로 가고 싶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경우에 들어서는 중국의 그런 이해타산, 그리고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도 그러한 작은 원자로를 진흥시켜 온 게 벌써 30년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오랜 시간. SMR을 키워보자. 그렇죠. 그리고 IAEA는 그 검찰관이, 핵사찰은 해요. 어찌나 엉터리같이 핵사찰을 하든지, 저 같은 일개 교수 연구실도 찾아오거든요. 무슨 논문을 쓰고 그 당시 이란 학생을 바꿔 했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띄었는지 저는 이제 그 핵 무장에 관한 것들을 이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보국 쪽에서도 알고 있죠. CIA라고 하는데 네. 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보통 우리로 치면은 두뇌 집단인데요. 거기서 한국 교포가 찾아왔어요.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찾아와가지고 자 이런 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교수님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교수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이런 지하에서 재처리할 수도 있고 뭐 농축도 하시고 레이저를 수주고 하는 건데 이거 아실 텐데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또 우리나라 그 당시는 외통부 외교통상 자원까지 하여튼 그 시절이었어요. 전화 가지고 몇 차례 또 불려갔죠. IAEA라고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한테 사찰관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 사찰관이 왔고요. 미국 사찰관 둘이 한 이틀인가 왔다가 뒤지다가 그냥 돌아갔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제가 그렇게 들킬 만큼 머리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돌아갔고 그랬더니 또 그 당시 또 미국 대사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그냥 소명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사찰은 조금 엉터리 그 저울만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숫자만 혹시 우라늄 가루, 플루토늄 가루 있는지 타는 그런 그 사냥개 같은 그런 그 기계적인 거의 로봇 수준이죠. 네.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전문가를 합시고 타는데 그 기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났을 때 이거를 안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70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기관 아닙니까? 원자력 지능 기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 지능하고자 하는 그런 SMR, 황금알 있잖아요. 네. 소형로. 일본, 미국. 자, 그럼 제일 걸치적거리는 게 바로 후쿠시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털어봐야 되는 거죠. 털어봐야 되는 거죠. 이 이슈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IAEA는 거기 국제 원자력 기구는 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하는 거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맞아요.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이치는 그렇게 망가졌지만 다이이는 진짜 방패가 방파제를 세웠어요. 높이. 다이이니 제2원자력 발전소 멀쩡해요. 똑같은데 아쉽잖아요. 권고를 듣지 않았고 들었고. 다이인이 처음 들어보시죠? 거기도 1, 2, 3, 4, 5, 제2원발이라고 해요. 표현을 우리는 원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2원발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제1원발 다이 있지만 그중에서 1, 2, 3호기 그리고 4호기는 원자로는 피해갔지만 해결 저장소가 무너져 버렸다는 문제. 그러니까 1, 2, 3, 4호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3말부터 체르노빌 건너서 후쿠시마 내기까지 하면 무려 6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자로들 모두 계산상에는 적게는 10만 년에 한 번, 길게는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난다는 그런 원자로들이거든요. 원전. 근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모가 100만이든 1000만이든 지금은 10억 년에 한 번짜리가 나오는 SMR이 10억 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제가 코숨 치는 게요. 분자가 1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억 년에 한 번이다. 또는 10만 년에 한 번이다. 공이 4개 차이가 있지만 그 일은 내일 새벽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났던 이 모든 원자로 그래도 제법 10만 년에 한 번 꼴로 설계를 했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 66년 동안에 6기가 망가졌으면 계산하기도 쉽네요. 11년에 한 번 꼴이죠. 그러네요. 체감하는 거는 10년에 한 번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후쿠시마가 난 다음에 벌써 12년이에요. 난다는 거예요. 네. 그 세대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5기, 중국 54기,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0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많은 나라. 미국 났죠. 러시아 났죠. 프랑스가 날까 말까 여러 번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리고 4번째가 일본이었거든요. 났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아마 중국일 것 같아요. 네. 우리일 수도 있지만 그 기수, 그러니까 몇 개를 갖고 있는.